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희가 진주 임장 갔다 와서요. 진주 임장 갔다, 손품 팔고 진주 임장 갔다 오고 나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수업 후에. 인구하고 여러 가지 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수요 대비해서, 진주는 입주 물량 자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공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혁신도시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혁신도시라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면서 혁신도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혁신도시는 정부가 지어준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인프라가 좋고, 이게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도시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고 깨끗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학군도 좋고,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해서 금액 자체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되게 저렴했어요. 제가 투자할 때 당시로는. 그래서 분양가 대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양가 대비 저렴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원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꼭대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샀을 때가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들은 보통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분양하거나 최고점을 때리고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그만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빠져나오지만 자기가 그때 당시에 사가지고 계속 사시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팔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샀기 때문에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산 시점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안 팝니다. 그거를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신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고요. 들어가서 그때 이제 실투자금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왜냐면 이게, 한번 떨어졌던 데다 보니까 그 전세 금액 자체가 받쳐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전세 자금 자체도 향후에 제가 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갈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같이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산 투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름 또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막 해봤습니다. 세금 얼마나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을 다 해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 이게 오차범위에서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 넘어진다든지 하면 제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것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렇게 금액을 다 계산을 해봤고요. 수익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그래도 2억 그때 이게 이제 2억 8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금액 자체는 한 2억 2천 정도에 샀었거든요. 한 6천 정도의 갭이 나중에 상승을 할 여력이 있겠다라고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전세가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입니다. 저희 샀던 것보다 훨씬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세 2+2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한번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5% 인상하고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2년 뒤에까지 저희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2년 뒤가 되면 저희는 무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팔 건지 안 팔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투자했던 거는 혁신도시였고요. 진주 혁신도시고요. 지금 전세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원이에요. 시세로 한 3억 정도 하고요. 저희가 투자했던, 시뮬레이션 했던 2억 8천 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팔아도 원금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군바리가 나있네. 아이고, 귀엽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군바리가 이래가지고 전투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 바로 죽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칼 한 자를 줬어요. 그나마 좀 낫다, 그죠? 군바리들이. 칼 한 자루라도 쥐고 있으면은 1대1 상대는 되잖아. 2명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총을 줬어요. 장거리 쏠 수 있으니까 훨씬 나아요, 그죠? 자, 그럼, 기관총 총을 줬어요. 더 좋겠죠? 일당 한 10은 되겠다, 그죠? 와, 대파한테 주면 일당 100은 될 거 아니에요? 자, 무기가 좋으면 좋고 있으면 있을수록 군인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무기가 첫째 지식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무기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지식 중에서도 저는 차트, 방금 빅데이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공부를 하다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또 무기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경험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저는 굉장히 큰 무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어요. 첫 번째, 경험하라. 공부만 줄기차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 2년, 3년 동안.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자산에 넘치는 투자는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지만은, 작게나마 잃는다 생각하시더라도 버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꼭 경험을 해봐라. 1년, 2년 공부하는 것보다 그 경험 한 번이 어마어마한 자기한테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꾸준히 하라. 아파트 상승장에는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다 자기 돈 없고 떨어지고 아파트 꺾이면은 싹 사라져요. 매년 그랬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남은 사학장에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빛을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자. 마지막 세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거. 함께 하라. 혼자 하다 보면은 자기 시선에 갇혀서 좀 시장을 제대로 외우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3대1식으로 해가지고 꼭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돈은 자연적으로 한테 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서울이 시세 차익은 크지만 시세 상승률, 투자 수익률은 대구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포 주공 1단지보다 인천 수암 아파트가 투자 기간도 더 짧고 수익률도 더 높았어요. 그리고 여수 국동 주공 2단지는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고 투자금도 작게 들어갔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한다면 굳이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서 잘 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중소도시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중소도시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입지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이렇게 봤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이 무한정 많으면 서울도 하나 사놓고 부산도 하나 사놓고 대구도 사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정보를 빨리 추출해가지고 나는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를 사는 게 가장 이득일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임장도 다니고 데이터도 보고 과거 복귀 작업도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보고,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쉬워요. 우리 그 전체 지도를 보고 어떤 지역이 지금 상승 흐름이 오겠구나, 지역을 찾고 만약에 지금은 부산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부산시 내에서는 시군구로 나눠야 돼. 광역시니까 구 단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구가 좋겠다 이렇게 나눠야 되고, 나는 지금 보니까 강원도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시는 어디지? 1, 2, 3, 4, 5, 2 뭐 이렇게 나눠야 되고, 내가 만약에 충청도가 좋아.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지? 1, 2, 3, 4 이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부산에서 보니까, 충청도에서 보니까 천안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천안 내에서 무슨 그 동도 있겠지만 동보다도 이제 이때부터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A 단지가 좋다, B 단지가 좋다 이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도 있어요. 통장에 이제 예치금이 이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이 다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의 청약을 하려면 1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치금이 있어야 돼요. 기타 광역시는 이렇고요. 기타 시구는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이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주택시 이제 무주택 기간 기준일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이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유 지분은 뭐 아닌 거 아니냐 하는데 공유 지분도 주택을 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대기업이 토지 투자에서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동 옛 한전부지 보셨죠? 현대차에서 과거에 10조 정도 주고 고가에 매입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24,000평을 이제 총 평당 4억 4천 해가지고 10조 5,500억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때 그 입찰제로 실시를 했었어요. 한전부지라서. 근데 보통 이제 관행이 보면 입찰제 우리 그 낙찰 가격 보통 이제 2배 정도 쓰는 게 대부분 이제 그 평가 가격이라 해야 되겠죠. 평가 가격에서 감정가 2배 정도 이상 입찰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때 삼성전자도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현대만 오로지 3배 더 비싸게 주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2년 뒤 이렇게 사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대가 매입한 3종 주거지 땅을 서울시가 상업지로 바꿔주면서 현대가 바꿔준 조건으로 1조 7천억 원을 공공기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바꿔달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3배 더 돈을 주고 낙찰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3종 주거지가 25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걸 800%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배의 어떻게 보면 용도, 쌓을 수 있는 용적률이 3배가 높아지니까 3배의 땅값을 더 주고 이렇게 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 보면 원래는 3종 주거지가 일부 섞여 있었는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상향을 3배 이상 해주었으니까 서울시가 요구한 조건도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조 7,400억, 1조 7천 얼마를 이렇게 줬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돈을 주고 자기는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원래 상업지역이 5%였고 3종이 95% 정도 됐었는데 도시계획안을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3종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전체 땅이 전부 일반 상업지역 땅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랜드마크급이 되겠죠. 이제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삼성동에 100층짜리 이상 건물이 지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100층짜리 못 지었던 땅을 100층짜리 짓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현대가 매입한 땅 위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잠실운동장, 역도 있고 봉은사역,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스도 지금 가면 쳐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현대는 왜 자동차 기술 개발에 돈을 안 쓰고 땅을 사는데 돈을 썼을까? 왜 10조라는 금액을 투자했을까?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가 삼성동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동에는 집중적으로 뭐 KTX 연장이라든지 뭐 GTX A 노선, C 노선, 위례 신사선 4개의 철도가 이렇게 추가될 예정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남처럼 모든 교통이 삼성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 해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환승센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KTX가 들어오고 2층에는 지하철이 들어가고 3층에는 버스 정류장, 4층에는 뭐 쇼핑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근데 삼성동은 지상으로 짓지 않고 지하로 짓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교통 유동 인구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핵심 환승 교통 구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엄청난 개발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올랐겠죠. 11억 했던 게 23억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땅값은 7억 했던 게 뭐 24억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우리 경제랑 코로나 이렇게 해서 대세 상승장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파트 2배 오를 동안 땅값이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삼성동 중심에는 이와 같은 굉장한 개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남역처럼 이제 그걸 대체하는 교통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삼성동이 점점점 좋아질 거다. 그래서 현대에서 땅을 샀고 현대에서 땅을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인 현대가 그 충분히 땅을 사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유 설득력이 있어요. 대한민국 부자들은 절대 아파트를 잘 안 사거든요. 뭐 아파트 100채 매입했다. 그런 거 이제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많이 합니다. 고가의 분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 땅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